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당초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양강을 이루고 대선에 승리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문재인 후보와 양강을 이루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대체로 여야 대선 이 싸움의 형국을 보면은 반반 갈라치고 일부가 중도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이 어느 편으로 조금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고 또 제3당이 나와서 그 중도층 표를 흡수하고 이렇게 3파전 형국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는 여야는 거의 비슷하게 갈라쳤다 항상. 그런데 이번 대선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반반 갈라친다고 봅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그래도 그 반반 부분에서 야 쪽이 강해버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게로는 5대4 정도. 아무튼 그와 같이 갈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권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세 사람 양쪽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 안철수 후보가 묘하게 중도 이런 표상을 하면서 이 여권의 표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반은 아니라도 야권 3분의 2, 여권 3분의 1 이 정도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문재인 후보도 예전에 여권을 지지했던 그 표심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6대4 아니면 5대4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심상정 후보 상당히 이번에는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여권에 보면은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이렇게 1, 2 일단 다툰다 칠 때 유승민 후보 그 약진이 후반부에 와서 약간 두드러지면서,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가로막는 그 힘이 심상정 후보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또 여권 그 표심 좀 잠시 가고 문재인 후보 쪽에도 가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저 야권의 표를 잠식에 들어가는 거, 그보다 유승민 후보 쪽이 좀 강하게 작용한다. 홍준표 후보 쪽에 가는 것이 조금 장애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신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표를 잠식하는 게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좀 양강을 이루고 여차해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를 해보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저 국민적 단일화 이것이 강하게 작동하면 해볼 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여권 표는 여권에 떨어진다 보고 결국은 찍는 날에 가서는 모아진다고 보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니까, 물론 유승민 후보 지지층은 엄연히 다르다 보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이제 남은 기간 겨우 3일 4일인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복당시킨다. 이것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그 전에 좀 더 태극기 민심을 안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바른정당 그 내분으로 인해서 유승민 후보 힘을 받는 듯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거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장애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이제 조원진 후보야 뜻을 세우고 초지일간 단일화 없다 하고 나간다 해도 그래도 그 밑에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그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떤 뜻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은 그 명분이 되면서 그
끌어 안을 수 있었지 않냐? 지금도 아직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가 추적해서 표를 갈라쳐 오는 것을 그래도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심을 홍준표 후보가 참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거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더더욱 좋겠고,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노 안 돼 하면서 뭐 방어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은 득단의 패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양강을 이루고 또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보는 겁니다. 예, 이해집니다. 오늘은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 이 부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그런 몇 개 단체 소개를 해드리고, 난파 직전일 때는 이유 불문 뭉쳐야 된다. 일단은 난파를 면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명분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저변에는 이권과 공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에도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목을 다 잘라야 한다 이렇게 유세에서 말을 하게 되죠. 충북 충주체육관 광장 유세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홍 후보가 이렇게도 말해요.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고 말한 방송은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봤다. SBS 8시 뉴스 보지 마라. 드라마나 보시고 뉴스는 MBC 뉴스를 봐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는 아주 이 직설적인 편입니다. 두고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정 활동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이제 야당 측에서도 많이 들었죠. 강성노조, 정교조, 그리고 또 종북 좌파 손보겠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이제 하게 됩니다. 유승민 경제 부분을 맡기고 싶다 이렇게 또 툭 던져 놓습니다. 유승민, 그래 유승민 후보 경제 부분을 맡기고 싶다. 나중에 내가 당선이 되거든. 이런 뜻이죠. 슬쩍 서로 연관을 지어줍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유승민 후보 그리고 심상정과 연대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발언한 거가 이제 비슷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좌우 여야 이 대선 싸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느 쪽 지지자가 열성적으로 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이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여 기권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쪽은 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야말로 들 것에 실려갈지언정 겪고 이번만큼은 투표하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전 투표해도 되지만은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찍고 오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핑계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요. 요즘 홍준표 지지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눈에 띈 거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국 굴삭기 연합회 등 각종 단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이 굴삭기 협회가
회원이 15만 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여의도 당사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홍 후보 유리세 내려준다고 공약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이런데 유리세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원유 사와서 정제하고 이래도 싼데 여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아무튼 세금을 내려주면은 국가 조세 수입은 이제 줄겠지요. 이런 것은 일반 자영업자들 혹은 트럭, 차량 이런 걸 이용해서 생활하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1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동포 17만 명. 이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가진 홍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만 명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의사총연합도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산악을 앞두고 이제 이 대선도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 가지고 난파 직전이 된다. 물이 새고 넘치고 할 때는 안에서 다투고 뜻이 다르고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멈추고 무조건 물 퍼내고 구멍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유하자면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파도가 높은 그런 난파 직전의 상태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태극기 집회 과정 이거 한번 볼까요? 5개월 동안 그 태극기 집회가 커지고 확대되고 할 때 피눈물 난 그 노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확대시키고 키웠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쉽사리 그 자리를 놓고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과정의 중간에 참여해서 연사로서 연설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빌려주기도 하고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리를 빨리 떠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현재 이미 홍준표 지지로 다 돌아서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쪽에서는 배신자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지지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옳다 그러다로 보면은 손가락질 하는데 이제 그걸로 보지 않고 난파선을 구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고 말고 없죠? 다 이해 못할 거 있어요? 선이 딱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염원이 그래도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 돼요. 감정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염원 한번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자.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키자. 석방시키자. 이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을 정화해야 된다. 집회할 때 늘 외친 게 뭐예요? 국회 해상 뭐 그런 거 많이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염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중간에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할지라도 그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길이겠는가? 우파 후보 당선돼야 그나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면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가 안 됐을 때, 뭐 표가 나누어서 져서 실패하든 어떻게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세 가지가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도
새누리당은 굳건하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바탕으로 해서 민의를 표출하고 기성 정당들한테 건의하고 또 견제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합해서 힘을 합해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필요가 없고 또는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석방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은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필요 없고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모두가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굳건히 하고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존속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전국에서 갈라졌던 사람들도 또 합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이거지요. 하지 않고 됐다 할지라도 같이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서로 욕하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데 그 어디서 나옵니까? 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 또는 학습 효과, 인생관 그리고 자기 눈앞에 바로 이해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게 저마다 다르니까 주장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가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 어느 단체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체마다 또 주장한 게 다르고 지역마다 주장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인간은 이권, 공포 이 둘로 움직입니다. 이제 명분으로 움직이긴 해요. 명분. 저 종교를 믿는 신심이 강한 사람은 그 신심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합니다. 순교도 해요. 또 수행자는 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또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다 하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도 가족도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명분들이죠. 조선시대는 애와 저를 위해서 A범죄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지일관 이 길이 충신의 길이다 하면 거기서 목숨 던지잖아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명분도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더 큰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 이 세간에 잘디산 그런 촛불과 같은 이익은 던지자. 태양과 같은 더 큰 이익을 쫓아가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던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종교에서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적은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권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우리 생활 중에는 어떤 자리가 약속되거나 어떤 길이 보이거나 재물이 들어올 것 같거나 명예가 생길 것 같거나 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그 길 만나면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또 공포로 움직여요. 자칫하다가 큰 손해 나겠다. 먼 일 터져서 장애가 생기겠다. 불리한 일이 생기겠다. 큰 일이 닥쳐오겠다. 이러면 이제 공포거든요. 두려움. 이걸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또 줄을 서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자리에서 움직여요. 앞에 말로는 뭐 별의별 걸 다 내세워도 내면에 들어가면 가장 야간 게 그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크게 매달릴 것도 없고 각자 헌신하고 배려해서 나가는 사람 받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봐요. 바른정당 그 내분으로 인해서 유승민 후보 힘을 받는 듯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거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장애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이제 조원진 후보야 뜻을 세우고
초지일간 단일화 없다 하고 나간다 해도 그래도 그 밑에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그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떤 뜻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은 그 명분이 되면서 그 끌어안을 수 있었지 않냐. 지금도 아직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가 추적해서 표를 갈라쳐 오는 것을 그래도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심을 홍준표 후보가 참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거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더더욱 좋겠고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노 안 돼 하면서 뭐 방어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은 특단의 패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양강을 이루고 또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보는 겁니다. 예, 이해집니다. 오늘은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 이 부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그런 몇 개 단체 소개를 해드리고 난파 직전일 때는 이유 불문 뭉쳐야 된다. 일단은 난파를 면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명분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저변에는 이권과 공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에도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가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목을 다 잘라야 한다 이렇게 유세해서 말을 하게 되죠. 하겠다 이런 발언한 거가 이제 비슷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좌우 여야 이 대선 싸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느 쪽 지지자가 열성적으로 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이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여 기권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쪽은 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야말로 들 것에 실려갈지언정 겪고 이번만큼은 투표하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전 투표해도 되지만은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찍고 오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핑계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요. 요즘 홍준표 지지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눈에 띈 거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국 굴삭기 연합회 등 각종 단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이 굴삭기 협회가 회원이 15만 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여의도 당사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홍 후보 유리세 내려준다고 공약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이런데 유리세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원유 사와서 정제하고 이래도 싼데 여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아무튼 세금을 내려주면은 국가 조세 수입은 이제 줄겠죠. 이런 것은 일반 자영업자들 혹은 트럭, 차량 이런 걸 이용해서 생활하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1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동포 17만 명. 이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가진 홍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만 명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의사총연합도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산악을 앞두고 이제 이 대선도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 직전이 된다. 물이 새고 넘치고 할 때는 안에서 다투고 직설적인 편입니다. 두고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정 활동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이제 야당 측에서도 많이 들었죠. 강성노조, 정교조, 그리고 또 종북 좌파 손보겠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이제 하게 됩니다. 유승민, 경제 부분을 맡기고 싶다. 이렇게 또 툭 던져 놓습니다. 유승민. 그래, 유승민 후보 경제 부분을 맡기고 싶다. 나중에 내가 당선이 되거든. 이런 뜻이죠. 슬쩍 서로 연관을 지어줍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유승민 후보 그리고 심상정과 연대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발언한 거가 이제 비슷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좌우 여야 이 대선 싸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느 쪽 지지자가 열성적으로 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율을 높이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여 기권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쪽은 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야말로 들 것에 실려갈지언정 겪고 이번만큼은 투표하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전 투표해도 되지만은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찍고 오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핑계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요. 요즘 홍준표 지지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눈에 띈 거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국 굴삭기 연합회 등 각종 단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이 굴삭기 협회가 회원이 15만 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여의도 당사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홍 후보 유리세 내려준다고 공약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이런데 유리세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원유 사와서 정제하고 이래도 싼데 여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아무튼 세금을 내려주면은 국가 조세 수입은 이제 줄겠죠. 이런 것은 일반 자영업자들 혹은 트럭, 차량 이런 걸 이용해서 생활하는 서민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 돼요. 감정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염원 한번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자.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키자. 석방시키자. 이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정을 정화해야 된다. 집회할 때 늘 외친 게 뭐예요? 국회 해산 뭐 그런 거 많이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염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중간에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할지라도 그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길이겠는가? 우파 후보 당선돼야 그나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면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가 안 됐을 때, 뭐 표가 나누어서 져서 실패하든 어떻게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세 가지가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도 새누리당은 굳건하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바탕으로 해서 민의를 표출하고
기성 정당들한테 건의하고 또 견제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힘을 합해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필요가 없고 또는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석방이 되고 무죄 판결 받은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필요 없고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모두가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굳건히 하고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존속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전국에서 갈라졌던 사람들도 또 합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이거지요. 하지 않고 됐다 할지라도 같이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서로 욕하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데 그 어디서 나옵니까? 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 또는 학습 효과, 인생관 그리고 자기 눈앞에 바로 이해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게 저마다 다르니까 주장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가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 어느 단체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르죠. 겪고 이번만큼은 투표하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전 투표해도 되지만은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찍고 오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핑계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요. 요즘 홍준표 지지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눈에 띈 거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국 굴삭기 연합회 등 각종 단체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이 굴삭기 협회가 회원이 15만 명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여의도 당사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홍 후보 유리세 내려준다고 공약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이런데 유리세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원유 사와서 정제하고 이래도 싼데 여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아무튼 세금을 내려주면은 국가 조세 수입은 이제 줄겠죠. 이런 것은 일반 자영업자들 혹은 트럭, 차량 이런 걸 이용해서 생활하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1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동포 17만 명. 이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가진 홍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만 명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의사총연합도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산악을 앞두고 이제 이 대선도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 직전이 된다. 물이 새고 넘치고 할 때는 안에서 다투고 뜻이 다르고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멈추고 무조건 물 퍼내고 구멍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유하자면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파도가 높은 그런 난파 직전의 상태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태극기